안녕하세요. 35기 합격자 친구들 1학기 내신 수학 설명회를 맡은 이다희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수강생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뭔가 힘이 되는데요. 네,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히스토리를 슬로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다희 강사라고 하고요. 네. 일단 조금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학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고, 이제 1학년 1학기 내신을 사실 되게 두근거리는 첫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장 궁금하신 것들은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수학 시험이 대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일단 25년도 이제 작년 수학 시험 분석을 조금 진행을 하고 그걸로 예상할 수 있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번 연도 1학년 1학기 중간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거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내신 대비를 제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조금 소소하게 친구들이랑 동기부여 이벤트 하는 것도 있고 또 수기도 있고 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분석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학생들 부교재가 올림포스 기출 문제집이라고 EBS 교재였어요. 모의고사 문항이 상당히 많았고 얼포기 의사 문항에서 이렇게 정말 출제가 많이 되어 있고 기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빨간색으로 보이시다시피 많이 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학기 내신도 마찬가지로 중간 그리고 기말에서도 이때는 이제 교과서 문항이 조금 많이 나와서 더 조금 난이도가 낮아졌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분석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부교재 반영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한 65%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문항수가 24문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 중에서 18문항에서 좀 어려우면 18문항, 그 다음에 쉬우면 21문항 정도 반영되었다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반영률이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변형률이었는데요. 부교재 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했다 싶을 정도로 조금 달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형률과 반영률이 변별력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변형이 많이 될수록 시험은 좀 어려워지고 체감 난이도가. 그 다음에 부교재 반영률이 높아질수록 변별력은 좀 낮아진다. 좀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영률보다는 사실 변형률이 뭐냐, 변형률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형률이 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제 fx 플러스 EX 제곱에서 fx 마이너스 EX 제곱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정도. 그 다음 밑에 문제도 x 플러스 2 곱하기 px에서 뭐 x 마이너스 2 곱하기 px 이런 식으로 숫자나 또는 부호가 변형이 됐다. 또 여기 같으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숫자나 부호 이런 것만 변형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때 1컷이 이제 23점대였거든요. 근데 저희 점수가 만점이 25점이기 때문에 좀 높은 편이었다라고 봐주실 수 있고요. 변형률이 높아진다라는 건 뭘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기말고사에서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보이시는 것을 딱 봤을 때 육안으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조건이 추가됐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값을 구하라 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합은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문제가 만약에 바뀌시면 특히나 경우의 수 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경우의 수는 조건이 증가되거나 뭔가 변형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거나 아무래도 중간이 난이도가 높진 않았다 보니까 거기에서보다 기말에서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조건이나 어떤 추가적인 부분들이 들어갔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만 돼도 1컷이 21점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변형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이제 수학 기출로 봤을 때 지금은 1학기 내신만 보여드렸고요. 작년 2학기 내신도 뒤에 가서 어떻게 이제 제가 내신 대비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년도 수학 시험으로 봤을 때 이번에 예상을 하는 것도 이제 사실 34기 친구들한테 제가 조금 물어봤던 결과 이번에도 부교재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많아서 왠지 이번에도 부교재를 유지를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사실 그 부교재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올림포스 기출
문제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 모고에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만약에 아니어도 대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교재 반영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형률을 그러니까 결국엔 변별력이라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게 변형률을 높여버리면 변별력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아이들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충분히 반영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 사실 작년에 수학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번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부교재가 나온다고 해서 그 80 몇 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 문항들을 실수 없이 정확히 맞추고 난이도가 높아진 예를 들어서 부교재에 나오지 않는 문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걸 기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변형 예측성을 강화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년 2학기 내신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측 결과로 했을 때 제가 사실 시험 대비를 진행을 하면 총 3단계로 갑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들한테 유형 정리를 정확하게 시키고 유형 정리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뭐 1단원의 어떤 유형이다 또는 2단원의 어떤 유형이다 이런 식으로 유형 정리가 확실하게 딱 보이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교재를 완벽히 익혔느냐. 그것은 이제 부교재에 나오는 문항을 봤을 때 실수 없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딱 가져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나누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거기까지만 가도 2등급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이제 심화 문항에 대한 이제 좀 접근하는 능력인데 그것은 저도 이제 계속 준비를 시키지만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측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시험 대비를 작년에 2학기 때 하면서 이제 부교재 셔플이랑 희귀누설 모의고사라는 게 좀 저의 시그니처인데 부교재 셔플이랑 그다음에 희귀누설 모의고사 그리고 직전 자료에서 조금 많이 나왔고 비슷하게 나온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가져와 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직보 자료고요. 부교재 자료에서 가져왔고 그다음 부교재 변형 문항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이렇게 넓이를 2등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문항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희귀누설 모의고사라고 제가 이제 시험 전에 뭐 보통 일주 전 아니면 일주 반 전에 실시하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딱 시험처럼 24문항으로 해서 아이들이 딱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체감 난이도 비슷하게 해서 보는 그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나온 부분들을 여기 한번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 문제에서 제가 전날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문항이 또 시험에 똑같이 나왔는데 그 문항을 이제 10초 만에 풀었다라고 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이건 살짝 자랑 겸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 대비 예측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가져와 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작년에 어떻게 시험을 잘 예측을 했고 이런 것보다 이번 연도에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3스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 정리, 그 다음에 부교재 정확하게 익히기, 그리고 시험에 나올 법한 심화 문항에 대해서 경험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거 세 가지를 어떻게 대비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출에서 주요한 문항을 어떻게 가져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시험 대비를 지금 하는 것이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항을 많이 보고 잘한다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법한 어떤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 왜냐하면 24문항이면 사실 시간 안에 풀기에 적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항을 어떻게 빨리빨리 보고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형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싶은 35기 학생들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제 3월에 이루어지고요. 기출 주요 유형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그냥 모든 개념 말고 시험에 나오는 개념 그리고 유형을 완벽하게 한다. 근데 그것은 모고 문항, 사실 올포기 문항 자체가 모고에서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고 문항 그리고 학교 기출 위주로 개념과 유형 교재를 구성을 하고요. 이제 부교감이라고 제가 부교재 감각 익히기라고 해서 부교감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부교감을 완전 정복한다 해서 부교재 문항만이 아니라 사실 부교재 문항이랑 똑같은 문항을 5번 푼다고 해서 그 문항을 풀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유사 문항을 가지고 경험치를 올릴 수 있도록 네, 부교재 유사 문항으로 부교재 감각 익히기, 부교감 완전 정복이라고 잡았고, 세 번째는 수업 때 다룬 문항에 대해서 유사 문항에 대해서 워크북을 제공을 하는데 요거는 사실 따라오는 친구들에 한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주고 있기는 해요. 교재도 좀 학생들마다 난이도나 난이도에 대해서
따라가는 성취도가 조금 달라서 좀 개별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은 더 주고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쉬운 문제로 잡아가고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 주면서 위에서 잡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체득 테스트라고 보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오답노트 제공하고 그냥 단순히 시험 보고 끝 이게 아니라 시험 보고 저희가 지금도 현재 35기 학생들이랑 클리닉 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시험에 대해서 아이들이 풀이를 어떻게 적었는지 제가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풀이가 이상하다거나 뭐 사실 여자아이들이라서 그런 건 없지만 글씨도 있어요. 그래서 글씨도 좀 잡아주고 풀이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가지 마. 제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 이렇게 나쁜 습관은 버리자. 이런 식으로 풀이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주는 편입니다. 교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런 표지로 히나리오라고 해서 이제 개념, 내신, 유형, 심화서, 직보자료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이화외고 애기들은 조금 다르게 어떻게 교재를 들어갈 것인가 이제 이화외고반을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일단 필수 개념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개념 설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유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유형은 기출이나 모고에서 중요한 문항 위주로 가져오고요. 그 필수 개념 위주로 사실 개념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푸는 거 말고 제 풀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다이로운 풀이라고 해서 조금 부끄럽지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팁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 2월에 진행하는 교재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여기에서 추려서 조금 더 교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유형에 맞게 이제 그냥 단순히 보지 않고 기출 유형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게 6단원의 2차 함수 파트면은 거기에서 x축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래서 문제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학교 기출이고요. 그 학교 기출에 맞춰서 모의고사 문항 기출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유사 문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부교재를 저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교재 감각 익히기라고 해서 부교감 교재로 부교재에 그냥 문항만이 아니라 올폭이 예를 들어서 부교재 1번 문항이면 그거에 따라서 유사 문항이 어떻게 나갈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유사 문항이 보통 한 문항만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 교재에 있는 문항 하나 그다음에 좀 중요한 문항 같은 경우는 유사 문항 3개 정도 배치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지난 연도에도 좀 효율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교재 셔플인데요. 요것은 뭐냐면 시간을 30분에서 35분 정도 시간을 제한을 해서 그냥 시간 안에 타임어택으로 푸는 거예요. 문제수가 24문항이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딱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제 부교재 문항에서 부교재 문항 그리고 유사 문항 해서 몇 문제를 뽑는데 18에서 19문제 정도. 이제 보통은 16문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6문제에서 19문제 정도 많지는 않은데 이걸 딱 잡아서 이걸 30분에서 35분 안에 시간으로 딱 풀 수 있냐. 요거를 연습을 시켜요. 근데 단순히 몇 회만 하는 게 아니라 1회에서 6회차 정도 이걸 단원별로 실행을 해요. 그래서 그 단원에 있는 어떤 문항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부교재 셔플 같은 경우에는 단원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1단원에 이 문항이 있었지 요거는 되는데 또 아이들이 시험에 가서 이게 지금 15번에 이 문항이 있네 그러면 또 몰라요 애기들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희귀누설 모의고사라고 해서 4회에서 6회차 정도 실시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주변 기출 또는 모의고사 문항에서 학교 시험에 맞게 난이도를 수정을 해서 넣고 그리고 부교재 문항도 함께 넣어서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고요. 문제수랑 난이도는 비슷하게 그리고 4회에서 6회차 정도 시험 직전에 이걸 한 달 전에 봐봤자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보통 1에서 2주 딱 전에 딱 해서 나올 만한 것들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질까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표지도 이렇게 귀엽게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 대비 루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유형을 다 잡을 때는 어떤 기본 유형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사실 이것보다도 제가 옆에서 얼마나 체크를 하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나 클리닉 시간에 첨삭을 진행을 할 때도 이거 이렇게 풀지 마.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잘 풀었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 첨삭을 통해서 사실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실수 다잡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교재와 부교재 유사 문항에 대해서 문항을 보는 것과 더불어서 부교재 셔플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그걸 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부교재 셔플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희귀누설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 그리고 문항수, 뭐 난이도라고 해도 사실 이게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버전 그리고 부교재에 있는 문항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버전 이렇게 체크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혹시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은 제가 매주 만나고 맨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가는지 아이들한테 듣는 것만으로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저 잘하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요런 부분 아이들이랑은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수업 중후에 피드백 수용하고 그리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강의를 시청하고 따로 와서 첨삭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또 여기서는 피드백을 또 매주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아이들이 테스트 본 결과 그리고 숙제 성취도 어느 정도 해왔는지 현재 진도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며 또 학생들 개개인별로 살짝 코멘트를 보내긴 합니다. 막 엄청 길게는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어떻게 했고 예를 들어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강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머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실까 싶지 않아서 예시로 가져와 봤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진도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35기 학생들은 아니고요. 어제 작년 친구들 걸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테스트에서 확실히 어려워하는 것 같다. 좀 부족하다, 어떤 단원 파트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요거는 유형 분석 보고서라고 해서 시험을 봐도 20문제 중에서 어떤 문항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체크가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개별 오답 노트를 제공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또 작년에 수강생 친구들이 후기를 보내줬는데요. 좀 잘 많이 올랐다고 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희귀누설로 바꿔도 되겠다 이렇게 이거는 조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제 아이들이 좀 지금 1, 2월에 35기 학생들을 제가 1월에 만났는데, 이렇게 약간 엄청 막 신나서 공부할 수 있는 타임이기도 하지만 지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막 2주만 지나도 막 일주일씩, 2주일씩 학교 가면 막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이러니까 좀 소소하게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사실 카톡보다 인스타 DM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로 좀 스토리에 이제 그냥 뭐 놀고 이러는 거 말고 릴스 보는 거 말고 좀 본인들이 공부한 거 인증해보자 이렇게 해서 인증하는 이벤트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태그해서 올려주면 좀 저장을 했다가 뭐 점수를 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요거는 아이들이 이제 복습한 거 그리고 플래너 인증해도 점수를 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플래너도 인증을 하고 이제 복습도 이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태그해서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좀 노는 범위에서도 저를 좀 추가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를 좀 태그해서 그때 공부해라 좀 인증하면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복습해서 문제만 푸는 거 말고 그 문항을 너가 한번 변형해봐 이런 것도 냈는데 사실 요거는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막 세 문제씩이라도 이거 한번 숫자 변형이라도 해봐 이러면서 사실 부교재 문항이 그냥 나오는 것보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본인들이 변형해보는 게 저는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형을 한번 직접 시켜봤는데 나름대로 이런 것도 사실 요거는 복습한 거지만 요건 변형한 걸 제가 안 가져왔나? 잠시만요. 요런 것도 사실 변형을 한 거라서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풀었나 체크도 해보고 하지만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름 상품도 주면서 이거 진행을 했고요. 1등이 또 2명이어가지고 룰렛 돌렸어서 3만 원을 두면 이제 3만 원, 2만 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나게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끝나가는데요. 사실 처음 시작인 거잖아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살떨리고 되게 설레는 단어인지 저는 너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가르치고 뭐 데려간다 이런 것보다 저는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게 제 목표라서요.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을 위한 열심히 해서 러닝메이트가 돼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유 감사합니다.